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차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은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다가구 주택은 주택건설 촉진법 1990년도에 나왔다는데, 그때 민간 주도의 그 자본을 활용을 해서 부족한 주택을 공급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택건설 촉진법이 나왔는데, 그때 처음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 언급이 됐다고 그럽니다. 이 다가구 주택은 다세대 주택이나 아파트, 연립주택 이런 거하고 차이가 있어서 개별적인 이제 등기가 되지 않고 그렇게 이제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습니다. 전체 여러 세대가 한 집에 같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다가구 주택의 기준은 19세대 이하, 그리고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이 3계층 이하, 그리고 전체의 그 바닥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주차장 면적은 들어가지 않고, 그 주차장으로서는 층이 필로티 정도로 되어 있다면, 아까 3계층이다 그랬는데, 4계층까지도 가능하겠죠. 이런 기준을 만족하는 것이 다가구 주택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주택의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다가구 주택을 이렇게 법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권장을 하게 됐는데, 1990년도 이후에 2010년도에도 한 번 더 이렇게 붐이 불다시피 했는 것 같은데, 최근에는 다중주택이라든지 고시원 이런 형태로 이제 1인 가구를 위주로 공급을 하는 원룸주택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급을 하다 보니까 좀 처음 의도했던 것과는 달리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이제 물량 위주로는 맞아 들어갔지만, 조금 이렇게 다가구 주택을 권장을 하면서 좀 폐해가 생겼습니다. 정부 주도나 그 공적인 주택 공급에 있어 가지고는 그 전체적인 인프라를 먼저 생각을 했는데, 도로를 넓힌다든지 이 다가구 주택을 민간 위주로 이렇게 공급을 권장을 할 때는 도로는 넓어지지 않고 주택이 여러 가구가 있는 주택이 서다 보니까 도로가 좁고, 심지어 나중에 그 긴급 상황에 통행을 하는 것까지 방해를 하는 그런 폐해가 있게 됩니다. 이런 주택을 지을 때는 건물의 간격을 건축법에서나 서로 간에 50cm만 띄워라, 양쪽으로 해봤자 1m 밖에 안 되니까 집이 따닥 많이 붙어 있는 채로 건설이 되고, 그래서 좀 이렇게 주거 환경에 대해서나 아니면 이제 외관, 전체적인 동네의 외관이라든지 그런 것이 조금 떨어지게 이렇게 건설이 된 것 같습니다. 나름 이제 공급 쪽에는, 물량 쪽에는 맞춰졌지만, 여러 가지 주거 환경에 있어 가지고는 조금 떨어지는 점이 있는 다가구 주택, 이렇게 이제 공급이 되었고, 우리 이제 시청자분께서 좀 궁금해 하실 분야가 있는데, 다가구 주택을 보통 이제 원룸이나 이런 쪽에 임차를 들어간다고 봤을 때, 전입을 하는데 보증금을 주고 아니면 전세를 들어가거나 할 때는 보증금도 크니까, 그 경우에 전입신고를 할 때 호실 표시를 안 해도 괜찮습니까? 아니면 계약서에 호실이 없어도 괜찮습니까? 그리고 전입신고를 하려고 보니까 등기부상에 표시가 되지 않았는 호실에 전입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의문을 가지시는 경우 있는데, 답을 드리자면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의 일종으로서 개개의 호실을 표시할 것까지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호실이 표시가 안 되고 주소만 나타나 있더라도 전입신고를 할 수가 있고, 그렇게 하셨을 때 나중에 무슨 일이 있어 가지고 경매가 되더라도 보증금을 이래 돌려받는 것은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선순위의 건저당이 얼마인가, 그 채권 최고액이 얼마인가, 그리고 전체적으로 앞에 그 세가 놓여져 있는 임대보증금이 얼마인가, 그 총합이 시세나 나중에 경매 가격하고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비교를 하시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를 들어가실 때는 전입세대 현황이라든지 그런 것을 집주인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이렇게 계약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것으로 찾아뵙겠습니다.